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무원투성원 김은희TV 김은희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주제가 조금 넓어요. 제가 지금까지 16년 동안 전세계 60여 개 항공사에 1,500명 정도 합격을 남녀 승무원 합격을 시켰더라고요. 유럽, 중동, 미주, 아시아, 오세아니아 다 포함해서. 그래서 국내 항공사는 배제하고 어차피 저희 채널의 주제는 이제 외국 항공사이기 때문에 제가 항공사들이 좀 많은데 좀 종합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좀 길 것 같긴 해요. 자, 시작할까요? 먼저 항공사 소개. 자, 지금까지 제가 이 업계에서 20년 동안 있었는데 저는 이제 에미레이트 항공 다니다가 와서 지금까지 후학 양성에 쭉 일을 한 번도 안 쉬고 해왔기 때문에 올해로 20년 차예요. 제가 많은 합격생들을 만나봤고, 그 다음에 면접을 제가 직접 진행해도 보고, 면접을 본 친구들도 많이 만나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합격했던 항공사들을 제가 한번 숫자로 세봤다 약 60여 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 한국인을 채용하는 외국 항공사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요? 자, 먼저 유럽 항공사부터 알아볼까요? 요즘 유럽이 코로나19 때문에 난리가 났죠. 근데 여러분 다 지나가죠. 이건 전염병이니까. 사실 제가 여러분 2002년, 2003년 그때 에미레이트 항공에서 비행하던 시절에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가장 이 최초의 전 세계적인 재앙이라고 불렸던 전염병 SARS 아시죠? SARS. 자, 그때 제가 에미레이트 항공 비행을 했는데 저때 싱가포르하고 홍콩 노선 그때 비행기에 그냥 손님이 텅텅 비고 승무원들은 15명 타는데 손님이 2명 타고 1명 타고 그랬던 시절이에요. 그래가지고 승무원들은 오히려 일은 더 가볍게 하시고 손님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제 그러던 시절에 이제 저도 비행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상황에 비하면 지금이 훨씬 좀 심각한 것 같긴 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일단 첫째 이유는 제 생각에 글로벌 미디어 서로 너무너무 촘촘하게 이 인터넷망이랑 이런 것 때문에 유튜브나 이런 것들 잘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디 저기 덴마크 시골의 무슨 뉴스까지 다 알게 되고 저기 미국의 어디 시골 산골마을 뉴스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시골마을 사람들도 우리 한국의 뉴스를 또 알며 우리가 호주에 진짜 어디 저기 아웃백에서 일어나는 무슨 사건 사고도 다 알 수 있고 맘만 먹으면 저희가 정보의 바다, 정말 정보의 홍수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속속들이 서로 다 알고 있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 흔히 우리 학생들 하는 말로 TMI, Too Much Information? 네,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죠. 그래서 더욱더 공포가, 왜냐면 남의 나라에서 그렇다더라. 그러면 우리가 또 공포가 더 가중되는 것도 있고, 자, 이런 상황이 되었네요. 자, 두 번째, 사실 여행을 너무 많이들 하시죠. 누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SARS 때 겪었던 18년, 19년 전에 그때보다 지금 전 세계인들이 정말 국경을 초월해서 항공권도 싸고 그래서 저비용 항공사들 약진하시고 그래서 많이들 여행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전염병이 그때 SARS 때보다 훨씬 더 많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우리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스 때보다 훨씬 이 급성도로 이제 퍼지고 전염 속도가 굉장히 사스 때보다 훨씬 빠르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이유로 지금 유럽이 사실 난리가 났죠. 자,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이 시점, 프랑스나 각지에 아예 시내에 걸어다닐 수가 없게 관광객은 이제 갈 수가 없다고 그러고, 제가 어제 뉴스에서 들었을 때 대한항공은 지금 현재 유럽 노선 딱 2개 노선만 운항하고 있더라고요. 파리하고 런던. 나머지 유럽 노선 다 이제 비행기가 더 이상 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인천공항이랑 기타 공항들의 우리나라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등의 비행기들이 그러니까 비행기를 그러니까 그냥 두고 파킹에 두고 계신 거죠. 지금 현재 그게 꽉 찼다고 그러잖아요. 자, 아시아나는 프랑크푸르트 독일 노선 하나만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다 이제 끝났어요.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 이제 당연히 재개하시겠죠. 자, 아무튼 이런 이유로 유럽은 지금 현재 채용은 당연히 좀 이제 잠정 중단이지만, 자, 그러나 한국인을 뽑았던 유럽 항공사들 제가 좀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자, 보자. 굉장히 많은데 먼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이제 항공사죠. 역사가 거의 100년이 다 돼가는
근데 요번에 지금 알리탈리아가 그니까 더욱더 가장 고생을 하고 있는 항공사 중에 여러 전 세계 항공사들이 다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알리탈리아가 가장 좀 심한 편이죠. 유럽 항공사 중에. 이유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탈리아에서 뭐 확진자가 거의 유럽에서 탑이고, 그다음에 사망자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그래서 교통을 통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알리탈리아도 서울에 취항 중이셨는데 요번에 중단하셨어요. 잠정. 그래서 지금은 채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 채용이 재개되면 사실 이 채용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제가 뽑습니다. 그래서 알리탈리아 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채용이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1기 2기는 2016년에 2018년도에 뽑았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상황 때문에 앞으로는 재개를 하실지 어쩔지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뭐 시장이 또 좋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취향 재개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 다시 채용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그거는 앞으로 지켜봅시다. 알리탈리아 항공은 통역 승무원제로 뽑아요, 여러분. 통역 승무원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이태리 말 통역을 하라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한국어 통역 승무원을 뽑는 거예요. 한국어를, 그러니까 이탈리아 항공사 입장에서 여러분 입장 받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통역 승무원이란 이태리 승무원들이 한국 손님들, 왜냐면 그 비행기의 80%, 70% 정도가 한국인 고객들이 타신대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외국분들 섞여서 타시는데, 이탈리아 승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인 손님들이 영어를 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니신 분들도 있으니까 한국어를 통역해달라는 의미로 한국어 통역 승무원을 뽑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1기는 2016년도에 봄에 이제 제가 뽑았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신입 승무원들하고 경력직 승무원들 다 골고루 섞어서 뽑았는데 합격자 숫자도 그때 12명이었는데 12명 중에도 딱 절반이 나오더라고요. 신입 절반, 경력직 절반 이렇게 해서 12명의 1기 승무원들이 2016년 봄에 이제 뽑혔습니다. 그래서 자 운항을 일을 하고 계시다가 2018년도에 2기 승무원들이 뽑혔는데 역시 봄에 그때는 경력직만 뽑겠다고 결정을 하셔가지고 그 외항사들은 채용 조건이라 이런 게 조금씩 이렇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채용 공지문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2018년도에는 그래서 경력직 승무원들 위주로 12명을 역시 뽑았었어요. 근데 지금 요번 달 3월달 2020년 3월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로 운항이 중단되면서 이제 올해 채용이 원래 있을 예정이었으나 올해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점점 이제 없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코로나19로 자 지금 알리탈리아는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KLM 네덜란드 항공은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 되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 제가 뭐 굳이 여기서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마 뉴스 보셨으면 다 알 테니까 관심 있었던 분들은 뭐 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KLM 네덜란드 항공은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인 승무원들을 처음에 최초에는 역시 여기도 통역 승무원으로 뽑았었어요. 인터프레터 크루라고 그래가지고 뽑다가 캐빈 크루로 아예 전환한 거는 그러니까 진짜 일반 승무원으로 전환한 거 하고서도 아주 지속적으로 꾸준히 뽑아오셨는데 자 역시 여러분 그러면 이 시점에서 통역 승무원이 뭐냐 일반 승무원이 뭐냐 이제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통역 승무원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어 장벽 때문에 그 외국 항공사 입장에서 한국인 손님들을 위해서 뽑게 되는 통역 승무원이라는 거를. 그래서 이분들은 자 안전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서비스 교육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기내에서 한국인 고객들의 통역을 돕고 식음료 서비스를 다 하고, 그래서 기내 방송 같은 거 당연히 다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흔히 비행기를 탔을 때 그냥 손님 입장으로 탔을 때 그냥 눈에 보이는 승무원들이 하는 역할은 다 똑같이 해요. 이 통역 승무원들은. 근데 알고 보면 이분들은 이제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비행기가 뭐 그러셨겠지만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뭐 안전 장비를 이제 처치한다거나 하는 그러니까 비행기 문을 연다거나 이런 그래서 승객을 탈출시킨다거나 뭐 화재가 났을 때 화재를 진압을 한다거나 이런 거 역할을 이제 수행을 공식적으로는 이제 할 그 권한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도울 수는 있겠지만 제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그런 교육을 다 받은 안전 상황에 대처, 의료 사고에 처치할 그 권한까지 있는 그런 일반 승무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저 같은 에미레이트 항공 승무원 출신들은 전부 다 일반 승무원이에요. 그냥 캐빈 크루.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그걸 다 배우고 라이센스를 따서 이제 모든 그 비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그 기내에서 할 수 있는 캐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처치할 수 있는 캐빈 크루. 서비스, 안전, 보안 등등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일반 승무원과 통역 승무원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럼 또 이 시점에 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통역 승무원들은 일반 승무원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경력직
우대를 못 받냐? 다 받던데요? 기내에서 서비스 다 하시고 경력증명서 다 받으시던데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 일단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KLM 네덜란드 항공으로 다시 돌아와서 네덜란드 항공은 이제 인천공항에서 암스테르담까지 운항을 이제 해 오셨는데 아주 오랜 동안 서울에서 그렇게 해 오셨는데 역시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채용은 이제 좀 코로나가 지나가야 뭔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역시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항공사가 있다.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역시 역사가 아주 오래된 항공사다. 풀서비스 항공사. 여러분 풀서비스 LCC 이것도 알려드려야겠네요. 참 알리탈리아는 풀서비스 항공사입니다. 우리나라 대한항공 아시아나처럼. 자, 그 다음에 네덜란드 항공도 풀서비스 항공사. 줄여서 FSC라고 그러죠. Full Service Carrier의 약자죠. 자, 둘 다 그래서 풀서비스였고, 그 다음에 에어프랑스. 1월 달에 채용이 있었어요. 2020년도 1월에 채용 공지문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조건이 불어를 되게 능통하게 잘 하셔야 돼요. 영어도 힘든데 불어까지? 그러면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괜찮아. 다른 데 많아. 자, 여러분 불어는 좀 많이 잘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취업하시려면. 에어프랑스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뽑혔던 친구들을 보면은 적어도 뭐 프랑스에서 뭐 1, 2년 정도는 살다 오신 친구들이나 정말 회화가 능통하신 친구들 위주로 뽑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에어프랑스는 역시 통역 승무원제죠. 불어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매년 뽑고 있더라고요. 불어를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불어. 그다음 여기도 에어프랑스도 당연히 프랑스를 대표하는 프랑스의 날개, 네, 풀서비스 항공사 FSC입니다. 자, 서울에 역시 취업을 매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편수가 줄었나는 제가 이 영상 찍기 전에 확인 안 했지만 뭐 아무튼 네, 아주 활발하게 한국과 파리를 오고 가는 이제 그런 항공사로 유명하죠. 자, 그 다음 독일 루프탄자 항공. 자, 여러분 독일의 역시 대표적인 풀서비스 항공사 독일 루프탄자 항공은 우리나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인천공항까지 오는 것도 있고 미넨공항에서 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역시 아주 교류가 활발한 프랑크푸르트가 왜냐면 여러분 유럽의 거의 심장 교통의 요지 이제 이런 프랑크푸르트 중앙역이란데 여러분 혹시 이제 유럽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나중에 혹시 유럽 여행을 가시면 한 번쯤 프랑크푸르트 중앙역을 거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가 정말 교통의 요지죠. 거기서 중앙역에서 기차 타고 파리까지 3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냥 독일 그 기차 그 도이츠반이라고 DW 그거 타면 그다음에 뭐 오스트리아까지도 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태리까지 내려갈 때는 로마 뭐 이런 데는 한 6시간 정도 걸렸나? 8시간 정도 걸리는 정말 비행기뿐만 아니라 기차로도 정말 유럽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프랑크푸르트는 도시가 중심이에요. 그곳이 교통의 중심.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이 노선이 아주 알짜배기 노선이죠. 그래서 독일 루프탄자 항공이 이제 풀서비스 항공사고요. 작년 2019년 여름이었나? 그때 이제 서울에서 2018년 여름이었나 2019년 여름에 제가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그때 한국에서도 역시 채용을 하셔가지고 자주는 아닌데 제 2, 3년 정도 터울로는 꼭 뽑으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 유의할 점이 여기는 약간 독일 정부 법상 4년제 대학 졸업자를 비자를 내주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이제 참고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아요. 다른 회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루프탄자가 특히 그 4년제 졸업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역시 프랑크푸르트와 미넨을 오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천과 풀서비스 항공사가 독일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한항공격인 거죠.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루프탄자 항공은 이것도 물어보시더라고요. 독일어 해야 되냐고. 아니요, 여러분. 영어만 할 줄 알면 돼요. 면접도 전체가 다 영어예요. 한국어도 섞어서 해요. 그거 진짜 중요하죠, 여러분. 이게 외국 항공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영어만 막 이러시는 분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어 연습도 하셔야 돼요. 제가 뽑는 그 이탈리아, 알리탈리아 항공사도 저는 영어 면접을 한 70% 하고 한국어 면접을 30% 정도 저도 꼭 섞어서 제가 1차 면접관을 해요. 면접할 때도 왜? 한국 손님들 때문에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 손님들에게 예의 바르고 정중한 대화법, 매너 있는 그런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는지 역시 체크합니다. 그래서 유럽 항공사들 특히 뽑을 때는 한국어 면접도 꼭 같이 준비하셔야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루프탄자 항공은 독일어는 필요 없고 여러분이 독일 그 루프탄자 항공 입사를 하시면 이제 거기서 프랑크푸르트에서 거기 베이스로 사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독일어가 늘겠죠, 여러분. 여러분도 거기 살면서 일하는데 배우고 싶은 생각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들겠죠? 환경 때문에도.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여러분의 독일어 실력이 늘어가면 시험을 테스트를 치고서 여러분 일정 수준의 독일어 능력이 나오면은 이제 그때는 인천 노선만 투입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시면 전 세계 루프트한자 항공이 가는 모든 노선에 다 탑승하실 수 있는 승무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아, 진짜 중요한 거 또 빠뜨렸네요, 여러분. 루프트한자 항공은 여러분 프랑크푸르트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외국 항공, 나머지 유럽 항공사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항공사들은 다 서울에 거주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루프트한자 항공은 프랑크푸르트로 가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제가 이제 들은 바에 의하면 제가 역시 가르쳤던 제 제자들도 프랑크푸르트 여기 루프트한자 항공에 들어간 애들이 꽤 되는데 그 친구들 중에 그냥 서울에 집에 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한 달에 비행이 2-3번밖에 없기 때문에 유럽항공사들은 그래요, 여러분. 2-3번만 서울 뭐 예를 들어 프랑크푸르트, 서울 미넨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서울에 살다가 출근해야 할 때 그냥 유니폼 챙겨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가서 옷 갈아입고 그냥 거기서 또 서울로 비행 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집에 있으면서 프랑크푸르트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비행도 가능하더라고요. 진짜 신기하죠. 자, 그래서 정말 독일에 살고 싶으면 독일에 사셔도 되고 여기 서울에 살고 싶으면 서울에 그런 식으로 이제 2가지 집을 오고 가고 하면서 뭐 아니면 뭐 여기 서울에서만 살아도 되면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좀 비행을 좀 더 많이 해야겠지만 그러니까 출근은 어차피 거기서 시작은 해야 되니까 이제 요런 시스템으로 일을 하고 계세요. 자, 그다음 핀란드 항공 피네어. 네, 피네어도 여기가 약 10년 전부터 한국 승무원을 뽑았던 기억이 나는데 일기 뽑을 때 제 학생 이름을 밝히면 안 되네요. 은땡양이 합격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 당시에 여기가 좀 약간 경력직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11명인가 15명인가 뽑았나? 어쨌든 굉장히 많지는 않은 숫자를 뽑았었는데 일기 뽑을 때 그때도 보면 좀 경력직 승무원들이 많이 뽑히긴 했었던 회사인데 영어를 좀 잘 하셔야 되고요. 피네어는 유럽 항공사들은 전반적으로 그래요. 영어 실력이 조금 좋아야 됩니다. 이유는 여러분 의외로 되게 간단한 거예요. 제가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유럽 항공사들은 문화권 자체가 로마니 알파벳을 같이 공유하는 영국이 유럽에 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영어를 쉽사리 배우고 영어 문화권 뭐 정말 TV 켜면 그냥 영국 막 뉴스 나오고 막 이러는 이제 정말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나라는 아니지만 정말 가까운 그 근처에 그 영어를 모국어라는 영국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교류가 굉장히 유럽은 교류가 아주 쉽잖아요, 여러분. 생겐 조약 이런 것 때문에 국경을 막 넘나들 수 있고 물론 최근에 영국은 브렉시트로 나왔지만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까지 유럽은 뭐 거의 하나의 대륙 그래서 원 컨티넨트 EU를 이제 창립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교류가 아주 많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겠어 못하겠어요? 다른 데 비해서 잘하죠. 뭐 이탈리아 사람들도 영어를 어지간히 다 잘하고 핀란드 사람들도 다 잘하고 네덜란드 사람도 잘하고 프랑스 애들도 뭐 잘하는 편이고 뭐 이런 식으로 영어권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로만 알파벳을 같이 공유하는 그 알파벳 그거가 이탈리아 말도 그걸로 쓰고 프랑스 말도 그걸로 쓰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외국어의 그 공유가 좀 이렇게 아무래도 영어를 좀 쉽게 배울 수 있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영어를 좀 더 잘하는 그런 문화권이라서 아무래도 손님들도 영어를 좀 그래서 대다수 잘하고 그래서 승무원을 뽑도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 뽑는 것 뿐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손님들의 영어 실력에 승무원의 영어 실력을 맞추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이게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제가 유럽 항공사 중에 한국인을 뽑았던 알이탈리아, KLM 네덜란드 항공, 에어프랑스, 루프트한자, 피네어 설명을 5개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 회사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뭐다? 비행이 적은 편이다. 한 달에 2-3번 정도 비행한다. 물론 너무 극성수계 진짜 장사가 잘 될 때 4번까지 했다는 친구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건 조금 진짜 특이한 케이스였고요. 2-3번이더라고요. 한 달 평균. 나머지 시간은 뭐 할까요? 엄마랑 놀러 다니고 혼자 뭐 배낭여행 다니고 쉬는 날에 왜냐면 또 무료 항공권이랑 그 할인 항공권 혜택들이 있잖아요. 승무원들은 그런 거 잘 이용해서 알차게 잘 쓰시더라고요. 아니면 남는 시간에 이제 대학원 과정 석사를 하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승무원들 중에 학업을 다 아직 못 끝냈으면 다시 그 학업을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아니면 따로 개인 사업 비즈니스 같은 걸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다양하게 각기 이제 그렇게 시간을 알차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특징이 서울 베이스인 항공사가 많다. 유럽 항공사들은 거의 서울이나 여러분 서울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독일 루프탄자 항공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여러분 여기 여러분 집이 만약 부산이다, 제주도다, 광주다 다 가능하죠. 왜? 그냥 출근을 인천공항으로 하셔가지고 유니폼 갈아입고 출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여기 외항사 승선됐다고 서울로 또 집을 새로 얻거나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근무 환경이 뭐 나쁘진 않네요. 그런 환경을 좋아한다면 여러분이. 그래서 한 달에 비행은 좀 적고 이렇게 자유시간이 많고 뭐 투잡이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을 환경이 된다는 거고, 회사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 그 다음에 또 거주지가 좀 자유롭게 본인 고향에서나 아니면 서울에서나 뭐 이렇게 다닐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라는 것 정도가 이제 유럽항공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KLM, 에어프랑스, 알리탈리아 이 세 개 항공사는 자, 여러분 좀 아쉬운 점이긴 한데 우리나라 그 법대로 해서 2년 계약직만 하고 이제 그때 퇴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2년 단위로 혹은 뭐 일정한 기간 단위로 승무원을 또 뽑게 되는 거였어요. 이제 그것도 알고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좀 깊게 들어가자면 오늘은 이제 개요를 설명하는 항공사를 두루두루 많이 소개하는 날이라서 자세하게 깊게 들어가는 건 나중에 또 영상을 찍어볼까 하긴 하는데, 자, 일단은 기본적인 이런 사항들을 일단은 이해를 해두시고, 유럽 항공사들은 이런 환경에서 내가 일을 할 수 있겠고 내가 시간이 좀 많은 대신에 자기 투자나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생긴다는 거고, 뭐 2년 계약 밖에 안 되는 경우의 회사들도 알리탈리아, 에어프랑스, KLM 이렇게 네덜란드 항공 이렇게 세 가지가 있긴 하지만 이걸 경력 발판 삼아 내가 국내항공사 경력직이나 다른 뭐 외국항공사 경력직으로 취업이 조금 수월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냥 신입으로 시작하는 것보다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것 정도 유럽항공사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유럽항공사 소개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